그러니까 청와대란다. 검찰에 또 출석을 했습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아니라고 우리 계속 이야기해야 돼. 유재수 감찰 종료. 종료. 그리고 세 번째 소환했습니다. 저번에 그 구속영장 기각된 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 좀 그만 좀 해라. 진짜 짜증나 죽겠다 진짜. 아니, 그 시간에 그 패스트트랙 고발당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한 번도 소환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기소했잖아요. 이 정도의 노력이면 그 한 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세세하게 수사를 하는 검찰이라면 왜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은 이 유죄수 건에 대해서는 증언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다른 팀원들하고 다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소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검찰은 그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진술을 해본 사람들은 아마 직관적으로 느끼실 텐데 말을 시작하면요. 그 말이 한마디가 10마디가 되고 10마디가 100마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비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비틀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진술했던 방향과 달라져요. 그러면 처음에 진술했던 방향과 집에 가기 직전에 진술이 다르면 내일 또 봅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그런 걸 정말 기술적으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괴롭히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계속 소환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림도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뭐 표창장 위조 등 그쪽 인턴 증명서 위조 등은 이제 11가지 건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이미. 근데 지금 이건 이제 감찰 뭐 무마 이렇게 의혹 이름 붙여가지고 아직 기소를 안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기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괴롭힐 거라고 보는데 여러 번 부른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달리 보면은 검찰들이 짜 맞춰놓은 틀에 뭐가 안 맞는다는 소리잖아. 이미 수사할 만큼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출 만큼 조사를 했으면 다시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불러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조국 장관만 소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위에 사돈네 팔촌까지 또 다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검찰이 늘 하듯이 회유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네가 하나라도 불어라. 아니면은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네가 응 아니요만 대답만 해줘. 그러면 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네 거 하나 봐줄게. 이런 식으로 딜을 했을 만도 한데 아직까지 그런 게 나오지도 않고 조국 장관을 또 소환을 했다는 것은 지금 주위에서도 그런 게 털어서 나오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계속 출석을 요구를 하는 게 출석 요구를 하는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검찰청법 개정 부분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부분하고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청법 개정 부분은 사실 형사소송법 개정 부분이 절차적으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형소법 개정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문제하고 연결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경찰의 신문조서 부분하고 검찰의 신문조서 부분에 지금까지 우월적 지위가 인정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신문조서를 제출을 하면 그 증거력을 보통 인정을 해왔었는데 그것을 막겠다. 뭘 중심으로 가냐? 공판을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공판 중심주의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법정에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계속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단 한 번만 걸려라 이런 식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 법정에 가면 인정될 것이다 이런 식의 지금 전략을 쓰는 건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부분이다.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주말 그걸 거치면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죠. 진중권. 그 진중권이 이제 SNS 통해 가지고 글을 쓰는 거 보면은 사람은 원래 그렇다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이 맞았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너무 멀리 가버려. 그 어떤 특정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다 손을 놔버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양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끔씩은 이렇게 악플을 먹는 사람이 있긴 하죠.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다시 자기 본성으로 돌아와요. 근데 진중권은 지금 저번에 토론에서도 봤듯이 무엇이 그렇게 뿔났는지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제 막 이종걸 의원 저격하고 막 이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주말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아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공격하지 않는 거지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진짜 못한다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그런 사람들 우리 가끔씩 주위에 보잖아요. 자기가 한 말이 맞음을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오판이었든 뭐였든 간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오니까 자기가 오기를 부려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종걸 의원에 대해서 막 무슨 친일파 운운하고 막 그러면서 엄청 공격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종걸 의원의 그 페북을 보니까 이분도 또 소위 말하면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멋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조국 교수가 만약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검찰의 행위는 정당합니다. 그런데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언급이 없었던 쇼킹한 범죄가 바로 이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였습니다. 그때 그 전에 언론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쇼킹한 부정행위가 있다. 그러면서 다른 기자들 통해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 쫑긋 됐을 거 아니야. 진짜 어마어마한 게 있었나 보다 했는데 나온 쇼킹한 범죄가 바로 온라인 오픈북 시험 부정행위였던 거예요. 그다음 이에 더해서 조국 교수에게 적용된 11가지 혐의가 검찰이 결사 저지를 해야 했던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절대 안 될 치명적 범죄입니까? 야, 이분 진짜 논리적으로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진중권 씨에 대해서 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변희재랑 진중권이랑 한번 붙었던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건데 변희재가 이번에 무슨 말을 했냐면 진중권이 이제 보수에 신입생으로 들어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입생이요? 네, 이제 보수로 영입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권 씨 스스로 자기가 진보라고 자처하고 있다면 유시민 전 장관한테 작가한테 했던 것처럼 변희재한테 보수로 넘어간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땡깡을 부려보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유시민처럼 품이 넓은 사람한테나 그렇게 징징거릴 수 있는 사람밖에 안 된다. 어떻게 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국 전 장관을 친구라고 하면서 그 대리시험 부분에 대해서 또 막말을 막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우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사모펀드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증명할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대리시험 이런 걸 걸고 넘어왔는데 그럼 이 대리시험에 대해서 진중권 씨도 뭐라고 했냐? 나도 오픈북 시험을 해봤다. 나도 만나봤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픈북 시험 치러봤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2차례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결국 조지 워싱턴 대에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답안을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불가능한 얘기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은 열등감의 발로밖에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원래 잘하던 게 그러니까 거대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사회 맥락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굉장히 탁월하게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를 지식인이라고 불러줬던 거고 여러 토론에서 패널로 불렀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었단 말이죠. 진중권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시원하고 재밌는 게 없었는데 진중권 씨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큰 사회적 요구와 그 온라인 시험 그 업무 방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도대체 외국 대학의 업무 방해를 왜 우리가 고발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업무 방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다르다는 걸 자신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디테일만 가지고 이게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건 무조건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그런 사람은 검찰 개혁하면 안 돼. 이건 논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걸 의원이 썼던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진짜 무릎을 탁 쳤다. 진짜 이건 이종걸 의원이 직접 썼을까 할 정도로. 아니 이거 농담이에요. 이종걸 의원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보좌관들이 써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명문장이어가지고 검찰이 조 교수가 법무장관으로 절대 불가라고 비토했던 이의인, 불법 투자, 펀드 관련 특혜 제공, 민정수석으로서의 인사 검증 왜곡, 감찰 개입,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중대한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면 그 부분을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검찰한테.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는 수개월 동안 뭐 무슨 어마어마한 범죄자, 그 아무것도 아닌 범죄를 갖고 거기에 무슨 대단한 무슨 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다가 결국 기소장을 보니까 그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나머지 하나의 그 이를테면 스모킹 건일 수도 있는 게 오픈북 대리시험 이 부분이야. 근데 실제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확정된 사실이 되면 안 되고요. 조국 장관이 어떻게도 검찰에 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 그 조중동 발로 지금 기사가 나오는 것들이 무슨 조국 교수 부부가 뭐 1번부터 5번까지, 6번부터 10번까지 나눠서 풀었다. 뭐 이런 저는 그게 검찰이 흘려준 건지 아니면 그걸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되게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8월부터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를 특히나 조중동이 새벽 3시에 올렸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 자체가 마치 그 조지 워싱턴 대학 같은 데서 단답형으로 뭔가 숙제를 내준 것 같은 그런 우리나라 객관식 같은 이런 느낌을 자꾸 주는데 그 학교에서 무슨 학부모가 그 수업을 듣지도 않았는데 단답형으로 숙제를 내줄 것 같으면 그런 숙제를 왜 내줄 거냐 에 더불어 그런 것은 이 학교에서 퀴즈 형식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전체 과제를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 10% 미만의 퀴즈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고 단답형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설사 그거를 부모가 써줬던들 그걸 만약에 A를 줬다면 나머지 90%는 학생이 충분히 출석과 더불어 학교와 학교에서 직접 치른 시험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거를 부모가 다 풀어줘서 A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바탕 자체가 거짓 뉴스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려면 조지 워싱턴 대를 압수수색을 해야죠. 근데 이게 압수수색을 해서 밝혀내야죠. 사실이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부분에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이고 잘못된 게 맞고 업무방해라고 치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종걸 의원이 짚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결국은 국가라는 하나의 공법상 법인의 팔다리로서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의 직무 수행 능력과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말도 안 되는 대리 시험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기에는 이건 너무나 유치하다. 이거는 표창장 위조와 더불어서 대리 시험 이렇게 같이 프레임을 들고 가는 거고요. 이걸 그러라고 보는 시험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대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일대에는 기자들이 그렇게 달라붙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나? 나경원 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비유를 들자면 마트 주인이 내가 가져가라고 준 건데 왜 검찰이 나서가지고 이걸 범죄라고 우기고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도 있긴 했어요. 이 조지 워싱턴 대에서 왜 웃어요? 발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거의 네이티브 발음이네요. 네. 거기서 그랬다면 그것은 뭐 위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은 게 어찌됐건 간에 그 자꾸 검찰과 기자들의 내피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검찰이 고쳐야 될 점, 개혁해야 될 점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모든 샘플을 다 보여준 거예요. 저놈 꼴 보기 싫어. 제 내처 그것도 심지어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될 법무부 장관을 참 그러니까 내정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물어뜯고 있잖아요. 요거 이제 그런 표현들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상당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어떤 수사를 하는데 그게 수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적합한 수사를 했느냐, 적합성이라는 게 있고 다음에 그 수사를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수사를 한 거야. 모든 수사는 적합성과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사해서 생긴 결론이랄까 그 과정에 생기는 일들이 과연 이런 게 있거든요. 검찰이 내세운 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제 공익성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 윤석열이 말했던 거죠.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그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공익이 얻는 이익이 더 맞다고 할지라도 상당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게 적당하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수사가 적당한 거냐. 그 어느 공익보다 실제로 거기서 조국 장관의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은 너무 과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 수십 년 동안 보여줬던 적폐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상당성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데 가장 기본이에요. 비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새를 대포로 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적필상 그래 가지고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필요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상당성에 대한 문제를 판단을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시위를 못 하게 하려고 "야, 시위하지 마." 그러면서 빵을 막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먹고 더 열심히 시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목적과 수단 사이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수단의 적합성 문제고, 두 번째는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침해되는 이익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인데, 훈아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의 필요성에 공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조국 장관의 이 이익의 침해가 더 크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사의 숫자, 법관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습니다. 이거는 검찰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러한 인력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데다가 우리 세금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다 이렇게 재원이나 자신의 어떤 이런 것들을 낭비하는 것은 결코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건 조국 장관은 오늘 또 검찰에 들어가 또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정말 내가 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언제까지 할 건데 그렇게 4개월 넘게 털어가지고 11가지 혐의라고 하는 게 오픈북 시험, 대리 시험 봐준 거 엿단식이나 써놓고 실제로 익성 어디 갔어 익성 마치 그게 대단히 뭔가 잘못된 것처럼 막 지금도 그게 걸려있긴 하죠. 지금 기소한 내용에는 걸려있긴 한데 그게 키가 아니어서 그냥 지들이 해왔던 주장해왔던 일종의 이게 무슨 정치행위야. 검찰이 주장해왔던 거를 일단 제목으로 걸긴 걸었는데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막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지. 자신이 없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딱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목이 많아지는 건 그중에 하나라도 걸려라요. 죄목이 많아지는 건 11가지 다 무죄가 나지는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한두 가지라도 걸려서 조국이 결국에는 유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뇌피셜이 지금까지 작동하는 거예요. 그냥 미친놈들인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받아.